반갑습니다. 제가 고두심 배우님과 손준문 감독의 소개를 드리면 나오실 건데 먼저 앉아주셔가지고 두 분이 간단하게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 인사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 뒷자리에 앉아서 봤는데 멋쩍네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잘 못 오시다가 지금 조금 이제 좀 나아지는 기미가 있는 이 찰나에 이렇게 빛나는 순간을 개봉하게 돼서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잘 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돌아가서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는 순간 연출한 손준문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날씨도 밖에 비가 오고 또 주말이고 하신데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감상 디저트를 좀 바라보면서 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 들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 끝나가지고 지금 짱이 하면서 이게 짜고 치는 모습을 봤어요. 박수천 씨 저런 얘기에 동서를 나왔죠. 여기 오신 관객분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희 정말 역사적인 배우님들을 한 자리에서 같이 뵙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아마 이 영화 보시고 가시면은 더 촉촉한 마음을 간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마 잔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가는 영화거든요. 저도 영화 처음 보고서는 거의 한 며칠 되게 장면들이 문득문득 떠올라가지고 슬프다기보다는 되게 좋아서 약간 울컥울컥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선물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오늘 고두심 배우님을 뵌다고 해서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긴장하면서 인사를 드리려는 순간에 옆에 어떤 젊은이가 앉길래 이 발끝하고 오신 것 같은 젊은이는 누굴까라고 했는데 고두심 배우님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개봉을 위해서 예능 출연도 많이 하시고 라디오도 많이 하시고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는 뭐 검색을 해보세요. 그 패션 매거진 얼루어의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멋진 착장을 하고 하셔서 올해가 아마 이제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고두심이라는 배우의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팬분들한테는 정말 기쁜 선물이 되는 활동 기간이실 것 같아요. 먼저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화 주인공으로 돌아오신 그래서 관객분들 직접 만나시는 소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너무 기뻐요. 제가 이 영화를 하게 된 데는 우리 그 감독님이 다 쓰시고 저를 놓고 쓰셨대요. 그리고 저를 만나러 오셔가지고는 제주 하면 고두심이고 고두심 얼굴이 제주의 풍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데 거기에다 토를 달 이유가 한 개도 없었어요. 이 작품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표현을 그래도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먹고 이제 대답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정말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배우로서 멜로가 정말 아쉬웠거든요. 맨날 아기가 딸리는 엄마서부터 출발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뭐 큰며느리로 한 22년 살다가 어머니로 지금까지 평생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로 마무리인가 보다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이렇게 아주 건장한 청년과 멜로도 있는 그런 영화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화 찍는 내내 제 고향인 제주도에서 찍어서 그리고 제가 19살 때 서울에 와서 제주도 말을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배우가 또 제주도 방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표준어를 쓰느라고 애썼거든요. 근데 푸짐하게 이 영화에서는 어차피 자막이 나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군데군데 더 쓸 수도 있었는데 왜 저렇게 내가 표현했지 막 그러고 반성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즐겁게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먹던 음식들 우리 생각나면은 휴차하는 날 어디 뭐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어느 집이 맛있다더라 그러면 거기 달려가서 먹고 또 혼자 먹고는 조금 마음이 좀 꺼림직해서 스태프들이랑 또 불러가지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데 있으면 또 소개해가지고 같이 함께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2달을 지냈는데 저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오늘 보신 여러분들도 그만큼 행복하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다들 행복해 하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눌 텐데 고두심 배우님과 손흥민 감독님이 다 이야기를 못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영화사 관계자는 아니지만 약간 무슨 홈쇼핑처럼 소개를 해드리면 그 빛나는 순간 관련해서 영화편지라는 책이 이번에 개봉과 함께 출간이 되어서 저는 이거를 먼저 이렇게 읽고 왔는데 안에 보면은 이렇게 현장의 사진이랑 배우님들, 감독님, 스태프분들의 인터뷰들이 그냥 빼곡 기차로 수록이 되어 있어서 영화를 보시고 여운을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소중훈 감독님께도 소감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이 자리에 소중훈 감독님 영화를 좋아하셨던 팬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그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전혀 파격이 아닐 거거든요. 아마 소중훈 감독의 영화 중에 가장 얌전한 영화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뭔가 이렇게 실외 장면이 많은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영화에서 아까 고두심 배우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고두심 배우님 거절하셨으면 없었을 수도 있는 영화였잖아요. 그쵸. 예,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아마 감독님께는 개봉이지만 배우님께서 작품 출연을 생각해 주셨을 때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희 영화가 어쨌든 뭐랄까요, 시작부터 선생님과 같이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물론 그 선생님은 제 상상 속에 있었지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현실적으로 선생님께 다가가려고 했을 때는 좀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진짜 이 영화는 못하는 거라 저희가 되게 많이 고민을 엄청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확신? 아닌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선생님을 그 전부터 이제 그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부터 약하다는 거 네, 마음이 약하시다라는 부분보다는 뭐랄까요,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 속의 그런 부분과 선생님께서 조금 어떤 변화하고 싶다는 지점들,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정말 이게 정말 나쁘지 않은 이상은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고민, 확신은 했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거라 되게 저는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엄청 떨었거든요. 솔직히 몇 마디도 안 했어요. 저 말도 못하고. 제일 처음에 계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저희 PD가 옆에서 다 얘기를 하고 저는 선생님을 계속 그냥 조용히 이렇게 관찰을 하고
선생님의 이 모습과 이 진옥의 모습을 어떻게 또 같이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그 선생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 했었던 것 같았는데, 되게 인상에 남는 건 선생님께서 되게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저는 대배우고 국민 배우셔서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소박하게 오셔서 그 모습이 진옥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를 천천히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모습과 제가 쓴 이 시나리오의 어떤 감성들이 잘 맞겠다는 그런 확신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시작하는 순간에 어쨌든 감독이 굉장히 큰 안도를 하셨을 것 같고, 고두심 배우님께서는 시작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모험을 시작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 고두심이라는 배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기들이 다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보면서 되게 걱정됐던 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연기여서 감정적으로도 힘든데, 감정신을 끌어내기 전까지 육체가 너무 고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컨디션들을 조절을 하셨었는지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해녀 역할을 했지만 해녀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의 그 행동은 하나도 할 줄을 몰랐어요, 사실. 수영은 제대로 배운 수영은 아니고, 어릴 때 그냥 바다에 나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넣어주셔서 우리 식구들은 다 그렇게 조금 개구리 헤엄같이 이렇게 조금 여기서 아마 저쪽까지 갔다 올 수는 있지 않나 할 정도만 물에는 뜨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바다에 나갔다가 굉장히 큰 파도에 쓸려가지고 아주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바다에, 그 이후부터는 바다에 가서 수영은 안 했어요. 그냥 물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담갔다가, 또 모래찜질이 제주도는 유명하거든요. 검은 모래에 그 아주 태양열에 뜨거운 그 모래 파가지고 거기에 찜질하는 걸 제주도 사람들은 굉장히 즐겨해요, 여름에. 그래서 그런 건 좀 좋아하는데, 바닷속에 들어가는 건 무서워서 못하고, 인어공주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때도 딱 한 씬만 제가 그때 그 전도연이 어머니로 나왔는데, 그 엄마의 옛날 직업이 해녀였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물에 딱 자맥질 하는 것만 내 얼굴로 들어가고, 나오는 얼굴은 전도연을 쓸 테니까 이렇게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주도 바다가 매미라는 그 무슨 폭풍이 와가지고요, 다 뒤집어져서 제주도 바다에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찍고, 저도 스케줄이 굉장히 바쁜데도 동남아 쪽으로 갔는데, 그냥 가자마자, 저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가자마자 물에다 집어넣는데, 그 물에 들어갔는데 막 온몸에 막 뭐가 쑥쑥쑥 막 뭐가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겁을 먹어가지고 얼굴이 너무 새파래지니까 감독님이 배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그냥 끄집어내라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씬을 포기하고 대역을 아마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냥 한국으로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해녀 역할이기 때문에 대역도 아주 깊은 수심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대답해놓고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좀 다 소화해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연습장이 몇 군데 개방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좀 멀리 가가지고 그 아주 수심 깊은 데도 막 들어가서 연습을 좀 했거든요. 거기 하고, 또 제일 큰 거는 제주도에 갔는데, 대부분이 그 아까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웃분들은 다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삼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녀 삼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해녀 삼촌들이 대부분이 그 고진옥과 같은 상군의 그 베테랑 아주 잘하는 해녀분들로 이렇게 포진을 해가지고 협조를 하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물에 빠지면 그 삼촌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느 삼촌이라도 나를 건져주겠죠. 그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제주도 바다에서는 연습을 좀 많이 했고, 감독님이 내가 이제 처음에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고 잘 못하는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센 날은 시키다가 나오라고 됐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제가 누굽니까? 고두심이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고 그랬더니 감독님이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그 파도 소리 칠 때는 저 멀리서 막 이렇게 그 손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말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파도 소리.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그거를 많이 극복을 했고 또 굉장히 자신이더라고요. 또 물에 들어가서의 그 부력에 의해서 리듬 감각을 타니까 이제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몸소 한번 겪어보세요. 근데 그 부력에 의해서 자기 몸이 어떻게 움직여 가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희열? 그런 게 막 생기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내긴 해냈습니다. 지금 배우님 말씀이 너무 설득력이 있으셔가지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실제로 제주 가셔서 해녀학교 여셔도 굉장히 많은 입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안 그래도 이 영화 찍고 스쿠버 하시는 그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스쿠버 강사하시는 선생님이 우리를 좀 도와줬거든요. 물 밑에서 제가 이제 왜냐면 물 밑에서 그게 부력에 의해서 물에 딱 들어갔다가 감독님이 큐와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그 들어가 있는 숨을 참으면서 들어가 있는 동안은 물에 그냥 금방 나와버려요. 납을 막 이렇게 몸에 지니고 가가지고 이게 눌러줘야지 들어가거든요. 근데도 그래도 조금 서투니까 떠버리니까 그 밑에서 스쿠버 다이버 하는 분 강사 선생님들이 막 자꾸 나를 못 나가게 잡고 있다가 탁 놔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영화 끝나면은 저하고 합작해가지고 해녀 이름 걸고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뭔가 저희가 기대를 조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데 그 처음에 배우님 오실 때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축하 박수를 쳐드리려고 때 깜빡을 해서 지금 축하 박수를 한번 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아시아 분들은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정말 큰 세계적 공헌이었고요. 아마 그 소식이 들으셨을 때 의문도 너무 기쁘셨겠지만 감동이 진짜 기쁘고 다 했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떠셨어요? 네,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는 배우분들의 힘이 큰 영화예요. 뭐 선생님도 그렇고 현우 씨도 그렇고 배우분들의 어떤 선택과 용기가 없었으면 또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화인데 그 선택과 용기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힘듦도 많은 촬영이었거든요. 물에 빠져야 되고 뭐 심지어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영화에서 봤던 아름다운 장면, 그 숲속에서 이렇게 두 분이 누워있는 그 장면은 그때 동백충에 그때 걸리셔가지고 그 벌레에 물리셔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온몸이 다 이렇게 두드러기로 뒤집어졌었거든요. 치셨었는데 그 다음날 또 고무옷을 입고 촬영해야 되는 어떤 긴박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갔다 오셔서 바로 약 바르시고 또 물에 들어가시고 굉장히 되게 투혼을 정말 이 영화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과 희생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기분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보다 저희
배우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바랬었는데 그 부분들이 그래도 영화 개봉하기 전에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정말 저는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해외뿐 아니라 국내 연말 영화제에서도 두 분 많은 이제 후보로 지명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 그때까지 더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청을 들어봅니다. 그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영화 보면서 두 분이 사랑을 제대로 해서 되게 안도를 했고 안 했으면 되게 서운할 뻔했거든요. 그냥 영화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건 아닌데 왜 거기까지 가다가 말지 하는 마음을 쓰는데 진짜 너무 제대로 사랑을 해서 그때 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시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슬픈 이별 장면에서는 되게 진짜 현실 같았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경훈이가 진옥한테 바다가 너무 큰 존재여서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두고 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다마저 없이 살 수는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이별이 정말 진짜인 것 같아서 만약에 둘이 거기서 같이 되게 행복하게 살았어도 좋았겠지만 그러면 조금 너무 동화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 감독님과 배우님도 영화 시나리오부터 얘기를 나누시면서 특히 마지막 결말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두 분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그 또한 진짜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영화를 끝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그 70난 해녀 할머니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그렇게 엮여지는 그런 영화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끌려올까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지현우 씨가 됐다고 그래서 지현우 씨가 그때의 그 비주얼로 봐서는 굉장히 고운 선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한테 뭐 조금이라도 무슨 그런 감정이 느껴질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영화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요. 그 또한 또 나이들은 숫자에 불과하고 전혀 뭐 숫자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매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현우 씨가.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영화에 임했고요. 그리고 또 지현우 씨가 보니까 굉장히 그 외유내강하고 이렇게 내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혼자 놀기를 또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남성적인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외적인 외모로는 선이 고와가지고 좀 여성스럽고 가냘프고 뭐 그런 거 같이 느껴졌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봐서 그 사람도 젊지만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나 역시 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대를 이어서 또 딸을 물가에 데려가서 해녀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데려갔다가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아픔을 또 가지고 있고 남편은 평생 그렇게 누워있는 식물인간이고 그래서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덩어리가 큰 사람끼리 만나서 그 현우도 그렇잖아요. 그 애인을 바다에서 잃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물에서 잃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젊다 안 젊다 이거를 떠나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오로지 그것이 들지 이건 남녀 간의 어떤 가까워지는 그런 사랑의 그 그림으로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가가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이 흔치는 않죠. 흔치도 않고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는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굉장히 진정한, 그리고 또 현우도 끝에는 자기가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그 진옥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가잖아요. 근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못 따라가는 게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 남편을 두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까지 평생을 그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감독님이 참 잘 쓰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현우 씨는 그 얘기, 오늘 여기야 저 바빠서 못하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작품을 딱 봤을 때 너무 좋다, 잘 썼다. 그리고 나는 이해가 되는데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대본을 덮고 그냥 제주도로 바로 내려와가지고 한라산 등반하고 제주도 한 며칠 있으면서 막 바다에 나가서 파도도 구경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올라와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굉장히 남성적인 데가 큰 남자였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영화를 관객분들 보시는 초반에 이제 경훈이가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배우님 말씀대로 되게 여리여리하고 머리도 되게 예쁜 파마머리하고 막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고, 그래서 되게 그 진옥보다 훨씬 약해 보이잖아요. 영화 보면서 내내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영화에서 상의 탈의를 하는데 보다가 저도 이거 남자네 이러고 보게 되는 그런 또 새로운 매력도 지금 배우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했어요. 아니, 준비 엄청 많이 한 약간 화보용 근육을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주문 감독님 결말 몇 번 쓰셨어요? 그 결말은 원래 초고에는 좀 다른 버전이었고요. 좀 더 비극적인 결말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제가 좀 더 메시지를 강력하게 좀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더 이 둘의 후반부를 좀 더 이렇게 비극적으로 몰아갔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냥 뭐랄까요, 굳이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글을 쓰고 뭐 영화를 만드는데 나쁜 감정들을 영화 속에 이렇게 넣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은데 영화마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사랑에 대해서 꼭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가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이 들다 보니까 이 마지막의 이별을 좀 더 현실적이고 아름답고 두 사람의 어떤 해피엔딩, 관객들은 그게 되게 슬플 수 있겠지만 이 두 사람도 마음이 슬플 수 있겠지만 어떤 삶의 부분에서는 해피엔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영화의 엔딩으로 바뀌었고요. 네, 저는 그냥 그런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라는 그런 말이 없이 헤어지니까. 그런데 그냥 저는 이 영화 선생님이 말했던 그 메시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얘기를 서로에게 건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떠나는 사람이 마음은 슬프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렇게 웃으며 돌아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 진욱한테 경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좋게 불어왔던 바람 같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마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씩 다 상상하는 이야기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들을 영화관 나서시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질문을 이제 좀 받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화에 대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영화를 보신 감상도 부모님과 감독님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제작한 명필름 쪽에서 특별히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되게 예쁜 일러스트 엽서 10종 세트를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텐데 이것도 되게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오늘 좋은 질문 함께 나누시고 예쁜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가운데 계신 모자 쓰신 분이 되게 빨리 손을 드셨거든요. 네,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릴게요. 네, 고두심 선생님의 명품 연기를 본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모님 떠올리고 따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와, 저런 연기를 보고 명품 연기구나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에서 왔고요. 고두심 선생님 너무나 좋아하는 팬입니다. 근데 우리 뉴욕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많은 고두심 선생님의 팬들이 국민 엄마 고두심 어디 갔나 이렇게 아쉬워하실 만큼 그 작품에 굉장히 몰입도가 높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궁금한 거는 고두심 선배님과 같은 연기에 이제 나이의 연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그런 상황이 만약에 겪으신다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겠어요. 영화니까 왔죠. 안 와요. 온다 그러면 그냥 뭐 기쁨이죠. 네. 그렇지만 안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온다 해도 겁도 나고 그러긴 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빛나는 순간 영화에는 그 30대 청년과 70대 그 해녀의 멜로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정신이자 혼인 그 해녀들의 정신,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말이 진짜 아픈 말이거든요. 사실 친정 어머니들이 딸들 시집 보낼 때 제주도 어머니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밑대의 어머니들은 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대요. 살죠. 물을 먹고라도 어떻게든지 그냥 살겠죠. 어떤 형태로 사느냐가 문제인데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혹은 살아보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끈질기게 살아보려고. 제주도에는 너무 척박해가지고요. 거기는 쌀이 나오는 논이 없습니다. 다 돌밭이고요. 현무암 아시죠? 그렇게 화산터라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삼면이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활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 해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 수심 깊은 데 가서 식구들을 위해서 그걸 따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줄을 하나 아주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은 그걸 쥐고 들어가서 자기 숨을 참고 그것을 해가지고 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애끼면서 막 이렇게 살아오신 그분들의 정신이 곧 제주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영화이기도 바라기도 하고 그런 게 정말 잘 접목이 돼서 이렇게 보여줬었으면 정말 저는 더 이상 기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4.3의 아픔이 또 있는 그 고장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저는 51년생이라서 겪지는 않았어요. 그게 48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일어난 일인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 손이나 엄마 손을 제주도에는 옆집에 제사를 모시면 옆집 모르는 집인데도 제사를 지내러 가요. 쌀을 한 대박 이렇게 들고
바구니가 있어요. 요만한 바구니인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들고 가든지 아니면 보리빵을 이렇게 한 소쿠리 해서 들고 가서 12시가 땡 하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걸 같이 함께 하고 오거든요. 너무도 못 살고 그러니까 아마 이웃들도 그렇게 서로 살았던 것 같아요. 풍습이. 근데 어느 마을에 아버지랑 손을 잡고 우리 친척 제삿날을 갔어요. 갔는데 앞집에도 울고 옆집에도 울고 뒷집도 다 그 동네는 다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린 나이에 물어봤어요.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집의 제사인데 왜 저 집도 저 집도 다 우는 소리들이 들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4.3 사태 그때 이 지역에 다 몰살이 그 하루 한날 한시에 다 몰살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다들 이렇게 누웠다가 총알이 날아왔는데 자기 앞에 사람까지 다 쓰러졌는데 자기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쓰러져서 피바다가 된 그것을 목격하신 분들의 입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뭐 친척분들 이런 아픔이 다 있는 분들한테 옛날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그렇게 들려주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냥 듣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저 몸 뼈 속에 그게 박혀서 그날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 감독님이 써주신 대사보다도 그 분량을 막 벗어나서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뭐 거미 똥구멍에서 그냥 줄이 나오는 것처럼 막 그냥 엉켜가지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씬이 감독님이 컷하고선 감독님도 벙찌시고 스태프들이 다 스톱모션이 되고 저도 역시나 내가 이걸 해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뭘 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컷소리가 안 났으면 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 그거는 제 몸속에 아마 그 어린 날서부터 하도 들어와가지고 그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제가 만나려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참 그랬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이렇게 알고서 여기를 이렇게 이 시점을 이렇게 써주셨을까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제주도를 그냥 정말 대표해서 진짜 이 자리에서도 또 감사드리겠어요. 정말 아니 근데 정말 그걸 제가 표현을 하게 돼서 정말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장면에 대해서 조금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선생님께서 정말 그 대본에서도 시나리오에서도 좀 이렇게 긴 시간 끌고 가야 되는 씬이고 저는 찍기 전부터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원씬 원컷으로 갈 거니까 선생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언제든 뭔가 감정이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멈추셔도 상관은 없다. 왜냐면 저는 고재진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주신다는 게 굉장히 어떤 진정성과 그런 어떤 상징성이 동시에 가지고 가는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누구보다 더 진실되게 이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리어 좀 겁이 난 부분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쓴 어떤 그 대사들, 시나리오가 좀 제주도 출신이시고 제주도가 고향이신 선생님에게 또 이렇게 반감으로 올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하고 선생님이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그날 선생님께서 그냥 뭐랄까요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 씬에 대해서. 근데 제가 시나리오를 맨날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막 공부를 엄청 뭔가 이렇게 대사나 뭐 이런 거 엄청 볼펜으로 까맣게 이렇게 뭐 이렇게 써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날 대본이 거의 막 글씨가 뭐 엄청 많은 거야. 갖고 처음에는 아 저게 되게 많이 준비를 해오셨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냥 제가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하실 거냐라는 거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선생님께서 먼저 오늘은 감독님이 나를 믿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씬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만 선생님에게 드리고 그 안에서 선생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연기하시게 제가 최대한 배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씬에서 정말 너무 이렇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이렇게 연기를 해주셔서 다행히 그리고 그날 또 저희가 날씨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맑은 날이 많이 없었어요, 촬영 내내. 근데 그날 또 날씨 또한 되게 맑았고, 그런 어떤 저는 그냥 그 씬에서 선생님이 그냥 빛나는 어떤 부분이 막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 안에서 이렇게 화면에서 풍기는 어떤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 힘과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길 바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면 하나로 이 영화를 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고 되게 선생님께 되게 고마운 부분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꼭 다른 관객들 그 가운데 손들어 주신 분, 네. 네네. 뒤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맨날 전원 얘기 보고 있는데 김회장 대변인님 두 분을 오늘 이렇게 한 번에 뵈니까 되게 꿈만 같네요. 네, 그래서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진짜 영화 볼 때는 보통 이 영화는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냥 연기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마음을 훔쳐본 기분이라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진옥이가 뭐 웃고 있으면 나도 웃고 있고 진옥이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래서 고두심 배우님이 계속 칭송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원래는 제주도는 그냥 관광지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방금 또 고두심 배우님이 해주신 얘기 들으니까 되게 제주도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그냥 제주도가 상당히 제주도만의 특색이 있는 정신이 있고 또 제주도 분들만의 되게 자부심이 있는 곳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화 너무 잘 봤고 또 다른 상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에 파란색 옷 입으신 감사합니다. 영화 진짜 너무 좋게 봤는데 또 오늘 자리에서 너무 귀한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뜻깊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제주 이야기들도 뭐 사랑 이야기도 다 좋았는데 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아이유의 반편지 음악 쓰인 것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또 고두심 배우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음악을 쓰게 되신 어떤 뒷이야기나 또 고두심 배우님 평소에 노래 좀 즐겨 부르시는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유 씨의 반편지 노래는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 노래를 쓰신다고 이제부터 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영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연습을 좀 했습니다. 곧다우로 뵙기 못했지만 표현을 못했지만 그 연습 굉장히 죽어라 한 거거든요. 그
그리고 그 나중에 아이유 씨가 그 얘기를 알고 우리 영화에 그리고 선생님이 출연하시고 그래서 그냥 제 노래를 그냥 쓰시라고 영화사에도 또 흔쾌히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참 아름답게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조그만 사람이 그렇게 좋은 노랫말을 그렇게 썼는지 다시 한번 정말 아이유 씨를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펼쳐서 보게 됐었어요. 네. 아이유 노래는요, 그냥 아이유 씨, 저는 처음에 조금 고민을 노래, 두 사람의 어쨌든 러브송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프로듀서 분께서 아이유의 반편지가 어떠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너무 젊은 사람의 노래고 정말 워낙에 인기가 많은 곡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노래 자체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긴 했었어요. 그리고 가사 자체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유의 어떤 이런 아이콘, 우리 시대의 또 젊은 아이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TV에서 양현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그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엄청 큰 감동을 왔어요. 이게 선생님이 부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내가 너무 피상적인 이 노래에 대해서 피상적인 것만 보고 있었구나라는 게 딱 깨지더라고요. 가사를 다시 천천히 음미하고 그러면서 이 영화가 어쩌면 세대와 세대의 어떤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노래가 뭘까라는 어떤 고민의 끝에 이 노래가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젊은 사람의 노래를 선생님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고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선생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부르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음정 박자 다 틀려도 그냥 이 가사에 대한 어떤 느낌들만 잘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이제 아이유의 노래 자체가 그 가사 자체가 그리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은 그리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그리움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노래가 반편지이지 않을까. 어쩌면 그 반편지는 진옥이 밤마다 자신의 딸에게 보냈을 편지일 수도 있고, 경훈이 보낸 그 은주에게 보낸 편지일 수도 있고, 이제 그 편지는 또다시 진옥이 경훈에게, 경훈이 진옥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늘 처음 감독님하고 배우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원래 같이 온 사람인데 전화가 때문에 나가서, 저는 먼저 이 영화 나오기 전에 벌써 이 제작 노트를 발간하셔가지고 저는 벌써 구매를 하면서 영화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너무 기다린 만큼에 대해서 너무 먹먹한 그 감동을 받고 지금 가는데요. 저는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진웅이 삼촌이라고 불리는 한 해녀였다가 우리 남자 배우가 이제 아픔으로써 찾아가서 거기 집 앞에서 서성이고 그럴 때에 여자 진욱으로 저는 봤어요. 그게 감독님께서 의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부분에 교감을 할 때에 우리 선생님의 손이 좀 자주 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약간의 검버섯이 좀 있으면서도 투박하면서도
그런데 나중에 그 동굴 속에 그 진한 어떤 교감을 느끼는 그 장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의도해서 연출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우리 배우님께는 제목과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겠지만 진짜 빛나는 순간이 언제이셨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오늘 너무 영화를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피부가 하얀 사람들이 햇볕에 그을리면 이게 검은버섯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검은버섯이 나올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검은버섯이 있으셨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녀 삼촌 할 때는 얼굴은 지금 그만큼은 안 그을려서 자꾸 그 분장하는 친구가 옆에 그냥 바짝 붙어가지고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다시 칠하고 정말 애모하니 먹었거든요. 근데 손만큼은 그렇게 많이 안 칠해도 그런 게 다 표현이 돼서 조금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이렇게 끝마치고 저도 정말 내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봤어요. 정말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돌아가시면서 그 생각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내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하고 아련하게나마 생각들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를 가졌을 때는 많은 시댁 식구고 친정 식구고 주변에 내 친구고 뭐 지인들이고 다 저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그 축하해주고 막 사랑을 정말 줘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행복하고요. 여자로서는 정말 행복하고 애가 딱 태어난 순간 보는 그 신기한 어떻게 이렇게 내 몸에서 잉태가 될 수가 있나. 이건 정말 참 신의 그런 창조지만 이렇게 그때 느꼈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그 순간이 아마 찬란하고 정말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겠네. 그죠? 아니, 뭐 남편을 생각해봐도 뭐 이렇게 누구를 생각해봐도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그 참 애를 갖고 애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그때가 저의 빛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얘기가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한두 시간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뒤에 또 작품 상영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정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더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작품이 개봉을 했고 개봉하고 나서 또 관객분들이 이제 손에 키를 쥐고 이 영화를 응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극장도 또 올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곤 합니다. 혹시라도 SNS 같은 걸 하신다면 빛나는 순간 좋았다, 고두신병 실제로 봤더니 에스파 같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주시면 이 작품이 다다음 주까지도 극장에서 좀 더 큰 관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아이유 씨의 단편지를 들으면서 영화를 또 간직하고 가시면은 비 오는 주말이지만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감독님과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 청해 듣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약간 이렇게 파격적인 소재로 인하여 약간 진입 장벽이 살짝 높아진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소재 때문에 되게 이렇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혹자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내 자신을 시험하러 가야 되나 막 이런 근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럴 정도로 이 영화가 그런 어떤 흐름의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어떤 나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 영화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주변에 해주시면 이 영화가 지금보다 더 사랑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이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다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편지 한 번씩 마음에 쓰시는 건 또 어떨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관객분 한 분이 제주도는 관광지로만 알았는데 그런 아픔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셨는데, 정말 거기는 아픈 것이 굉장히 큰 제주도예요. 근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거기 가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이 모자랄 텐데 어떡하지? 빨리 가서 나도 터 잡아서 이제는 노후를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될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는 반면에 그런 아픔이 또 꼭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상처는 사람으로서만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사람의 상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건 성공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시는데 비가 많이 오신다는데 영화 보러 왔다가 비가 오네 이러시지 말고 그냥 이 영화 그냥 가슴에 담고 그냥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